안녕하십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방송 삼수로그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한테 혼쭐 나고 있는 이재명 정권, 관세 폭탄 앞에 무너진 외교 무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시한이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뉴스 보셨습니까? 산업통상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에서 미국과 교섭 중이나 상황은 오리무중속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골프채 들고 잔디밭을 누리고 있고, 얼마 전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위해 방미하라 했지만 공항에서 이메일로 돌연 나 일정 생겼다는 통보를 받고 아예 출국도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주권 국가의 외교로 보입니까? 국가대표가 링에 오르기도 전에 기권패를 당한 꼴입니다. 다행히 협상 마지막 날 31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우리 경제부총리가 만나 통상 현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던진 카드는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우선 소고기를 더 사라, 쌀 시장을 개방하라, 미국에 더 투자하라. 즉 소쌀 투자 셋 다 받아야 끝나는 협상입니다. 협상을 끝낸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키로 했고 자동차 쌀 시장을 과감히 열었습니다. 오죽 견디기 힘들었으면 저런 협상을 받아들였을까요? 저 모범답안은 한국의 커닝페이퍼로 돼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매년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무역 수지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영국도 미국산 소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오는 조건으로 자동차 관세를 10%까지 낮췄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소고기라 그러면은 2008년 광우병 망령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좌파 진영은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내 광화문을 촛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유모차 부대, 촛불 시위,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 뚫린다는 선동,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 후 18년이 지난 오늘까지 광우병 발생했다는 뉴스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당시 소고기 수입을 막았던 시민단체와 민주당은 입장을 바꿔야 할 판입니다. 하지만 지지층 눈치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죠. 지금도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쌀 시장은 더 심각합니다. 쌀은 양곡관리법이 곧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통과된 양곡관리법을 거부했죠. 이재명 정부 들어오자마자 농림부 장관을 위임시키면서 바로 다시 추진해서 양곡관리법은 그해 쌀 농사 중 팔고 남는 물량 전량을 정부가 사들이는 구조입니다. 창고비 물고 보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장사하러 시장을 열어달라는데 한국은 2년과 선동의 프레임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입니다. 딜 오아 노 딜, 즉 협상할래 말래. 일본과 장관끼리 협의를 마쳐 미국 직접 투자액이 4천만 불이었는데 서명을 앞둔 현장에서 트럼프에 의해서 5,500만 불로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투자액은 우리 돈 약 760조 원으로 올해 우리나라 예산 673조 원보다 90조가 많은 돈입니다. 거기다가 보잉 항공기 100대 구매, 미국산 쌀 수입량 75% 확대, 경제성이 안 보여 사업 추진이 안 되던 알래스카 LNG 조인트 벤처 설립 등을 관세 협상 조건에 넣고 마침내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협상 서명을 앞두고도 협상판을 뒤덮고 자리를 이탈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끌고 가는 장사꾼 기조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국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권은 어떤가요? 돈 되는 협상은 피하고 돈은 국민 세금으로 막 뿌리고 정작 본인은 시원한 부산 바닷가에서 타운홀 미팅, 재판 연기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쪽은 협박의 미학, 한쪽은 굴욕의 반복. 국민들은 이번에 우리나라가 트럼프한테 혼나는 거 아니냐고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일본과의 협상 내용을 보고 한국은 욕했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우리 협상단을 대하는 태도를 보셨죠? 이건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 의전 파괴, 외교적 모욕입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닙니다.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패키지 협상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주한미군의 전략을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용 전략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 이것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일이며 한국 안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한 변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한미군은 대만 전선에 투입되고 한국도 미국을 도와 중국을 공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국민은 매우 불안해합니다. 관세 협상에 이것도 협상 대상이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예고한 관세 자동 발효일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8월 1일 0시입니다. 이번 협상에 실패하면 한국은 그동안 수출 효자 품목 몽땅 전방위적인 관세 25%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수출 기업과 국민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하나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했다면 이런 장관 인사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부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경험 많은 윤석열 정부 통상산업부 장관은 교체했는데 저 같으면 이번 협상을 마무리하고 교체했을 것입니다.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교체했습니까? 경험 많은 사람을. 그러면서 정작 농림부 장관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통상 경험도 없고 외교 감각도 부족한 신임 장관에게 이 판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상 바둑판에서 흰돌 던지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진영을 떠나 저 같으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베테랑을 주미 특사로 투입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자리를 나눠주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출범 2개월도 안 된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은 국정 성과의 결과가 아닙니다. 무능한 야당 덕분에 얻은 반사 이익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잘못 대응하면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맞고 보수는 결집하고 국제 신뢰는 떨어지며 정권은 정치적 고립이라는 삼각파도에 휩쓸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트럼프와 이재명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스캔들이 있고 범죄 혐의를 받고 책임 회피에 능하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결정적인 차이점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트럼프는 미국 국익을 위해 협상합니다. 그리고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끝까지 칼로 상대방을 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은 그러나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국민들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협상은 이재명 정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 외교를 맡겼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시험대입니다. 외교는 말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며칠 전 공화당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말했죠. 한국은 중국과 미국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한 군데를 택해라. 협상은 의전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국익은 쇼가 아닙니다. 국익은 국민을 위한 조용한 전쟁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장사 상대로 보고 있고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익은 감정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국익은 실력과 리더십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삼수로고는 끝까지 감시해야겠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눈, 국익을 우선하는 목소리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의 동력입니다. 함께 목소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